시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서울대 유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어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시장님이 올 상반기에 기공식 잘 되면 기공식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울대 문제를 좀 일단 스톱하자. 예, 딱 스톱하고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예.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문제는 정치인 김윤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서울대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공단 배후 도시, 또 한편에서는 도시도 농촌도 아닌 이런 도농복합도시처럼 이렇게 또 먼저 우리보다 도시화된 부천, 광명, 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취약한 낙후된 도시,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00년을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비어있는 땅은 전부 다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일체의 개발이 규제되고 있는, 금지되어 있는, 농사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그런 이중규제,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은 대학이나 공장을 위해서 땅 한 평도 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규제를 받는 땅 아닙니까? 그렇게 지난 100년을 살아왔던 이 도시가 정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있는 도시, 그래서 교육하기 좋고 또 첨단 기술에 기반한 좋은 기업이 많이 있는 도시,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가 해결이 되는 그런 도시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결정적인 키가 결국 백오 신도시 그리고 서울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는 단순히 강의실과 기숙사가 있는 순수한 교육시설로 만들어지는 캠퍼스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3분의 1 정도는 강의실과 기숙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시설이고요. 3분의 1은 병원과 의료산업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부 다 이 산학, 협력, R&D 시설, 각종 연구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대 문제는 우리 도시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한 것, 또 좋은 교육이 가능한 도시, 그리고 좋은 의료 기반을 갖춘 도시에 더해서 그건 기본이고요.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에 먹고 사는 대책이 있는 그런 도시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흥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일부가 정치권 일부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인 김윤식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러하고요. 명확한 거는 시장 상황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분들은 지금 한라건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간 사업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한라 손들고 나가면은 누가 하죠? 아시다시피 대학은 브랜드를 파는 존재고요. 지자체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학도 지자체도 돈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둘이 백날 손 걸고 100년 가약을 약속해도 애 못 만듭니다. 애 놔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모든 금융사, 건설사들이 신규 개발 사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하던 것도 다 멈췄거나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나타난 민간 사업자와 함께 수개월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6월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6월 이후에 논의하자, 이거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시의 미래를 망쳐도 좋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너무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출마하시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이제 뭐 여러 매스컴들 왔으니까 공식적인 좀 출마 의견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페이퍼에는 다 좋은 점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아쉬웠던 점을 하나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쉬웠던 점. 시장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미래를 위한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가치 있게 비중을 두는 문제는 시민사회의 변화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민자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또 도시농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풀어왔던 것도 그러하고요. 시정 구호를 생명도시라고 하고 시정의 최종 목표를 생명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그 정의를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또 다양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도시라고 정의했던 것도 결국은 그 시민사회의 변화, 공동체. 예. 우리가 끊임없이 효율과 경쟁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고 도시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결국은 공동체 회복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웃을 알고 지내고 또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서게 하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요. 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은 매우 초보적 수준의 시민사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갔으면, 그럼으로써 정말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이 도시가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가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속에 김윤식이의 역할, 김윤식이 가지고 있는 뭐 철학이라면 철학, 시정 기조라면 기조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철학 혹은 그런 기조가 조금 더 이어져서, 그래서 정말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동력이 형성이 돼서 어떤 좀 자기 궤도를 그리면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기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혹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하고 싶고요. 그동안 일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라 하시면 내나 또 답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내 비해서는 많이 더딘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행정도, 또 우리의 지방 정치도 그런 시민사회 변화를 좀 더 강력하게 견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견인력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아쉬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쭉 얘기가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한라건설이 이제 제시했던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럭스라는. 근데 지금 이제 협의회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 나왔던 뭐 강의동 기숙사 이런 안이랑 실제로 좀 뭐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학생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건지, 혹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하시다면은 청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쳇바퀴 돌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전을 시켜왔었고요. 그래서 12월 말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는 이미 3자 합의가 끝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당초에 9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13개 의제로 합의를 해서 각 의제마다 이제 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시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절차상으로는 이제 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견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흥 미래 100년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소망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울 뭐 아시다시피 이 대학의 이전이라는 게 뭐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뚝딱 잘라가지고 뭐 나누고 합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는 이런 캠퍼스 구상을 이미 2007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경기도의 양평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서울대의 캠퍼스 계획을 가지고 유치 경쟁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대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캠퍼스의 모습은 일찍이 대한민국에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으라고 그러면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송도 국제 캠퍼스가 교육시설 중심이라면 우리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R&D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창조라는 그런 R&D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육 의료가 좋아지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먹고 사는 대책이 그 답이 이 서울대 캠퍼스에서 찾아지는 그런 캠퍼스를 저희는 원해왔고 서울대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교육시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대학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이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서울대나 시흥시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새롭게 신규 정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원주 캠퍼스 학생 뽑듯이 송도 캠퍼스 학생을 따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촌 본교 캠퍼스 정원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000명 수용 시설이잖아요. 올해 2013년까지. 그러니까 연대가 한 4,000명씩 뽑는단 말이죠. 그 중에 2,000명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수업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2단계가 완성이 되면 4,00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1학년 전원이 오게 됩니다. 학생의 이동과 수업은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델을 보시면 거의 흡사할 겁니다. 나머지는 달라도요. 그리고 현재 그 룩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의 안대로 토지 이용이 된다면은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가 그런 연구소들이 들어올 땅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이미 6개 연구소에 관해서는 또 별도 협약을 뭐 협약이라기보다는 저깁니다. 연구소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그 연구소를 배고 신도시에 앉히겠다 하는 내용의 문서에 그 사인을 해서 보낸 게 벌써 6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학생이 몇 명 오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히려 가장 이 비중이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각종 연구소들이 몇 개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연구소 설립은 각자 도생이 꽤 많습니다. 어떤 교수 중심으로 추진되는 그런 프로젝트 연구소도 있고요. 단과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서울대도 일일이 다 무슨 본교에 승인받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런 일의 속성도 알고 흐름도 아는 리더십이 좀 더 이어가면서 이 캠퍼스가 보다 알찬 그런 캠퍼스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럼으로써 이 도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 키 역할을 하는 그런 캠퍼스가 되게 하려면은 제가 좀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이 캠퍼스가 그런 미래 시흥시에 먹고 사는 해답을 제시해주는 캠퍼스가 되게 하려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윤식 시장님 신년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